자, 이번 영상에선 치매 관련주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치매 관련주는 사실 정부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 정책 수혜주기자죠. 또 정부 정책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기도 합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 전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19년도 79만에서 이렇게 이제 302만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2050년도에는 상당히 제가 크게 늘어나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이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 이렇게 바이오이퀄 이슈에 떴는데 세계 최초로 이제 혈액 기반 치매를 진단한 혈액 한 방으로 이제 치매를 진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바이오이퀄 이슈에 좀 기사가 된 적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나바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FID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이 이제 18년도 만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날 하루 이제 이연제약, 피플바이오 이렇게 꽤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꽤 급등도 하고 이렇게 메디프론, 퓨처캠, 젠백스, 아이큐 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조금 이 우려스러운 기사가 하나 떴어요. 보시면 또 그 전에 피플바이오를 먼저 보면 이렇게 IPO 1년 만에 580억 조달 신약 개발에 타진. UTC 인베스트먼트죠. 대상그룹 기업 벤처캐피탈 UTC 인베스트먼트가 피플바이오 후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00억을 더 투자했고 굉장한 거죠. 피플바이오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문제가 FDA 치매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이제 감찰 조사를 전격 요청했습니다. 에듀엘림이죠. 성분명이 아두카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식품의약국 자네우드 국장이 이 대행이죠.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듀엘림의 사용성에 대한 폭넓은 연방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유례가 없는 일인데 비공식 회의 및 규정상 지름길을 통한 에듀엘림 승인이라는 전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치료제 시판을 위해서 바이오젠 경영지가 결탁했다는 이제 STAT의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치매 치료제 이 몇 종목을 제가 많이 뽑아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한 이 추세,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기사는 다 참조사항이에요. 따라서 추세가 중요한데 저런 걸로 인해서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는지 과연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피플바이오로 보면 월봉에서 일단 5개월선 위에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이 큰 투자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5개월선을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5선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저번 주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 우주선 근처에서 꼬리를 잘 달고 올라가 줌으로써 완벽하게 회복은 되었지만 어쨌거나 긴 꼬리를 달므로써 이렇게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살짝 종가상 이탈을 해놓은 상태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일 선 회복해줬는데 일단은 저 기사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반응을 안 하거나 이런 게 제일 좋죠. 호재 때 자꾸 반응을 안 하면 악재가 되고요. 악재일 때 반응 안 한 건 호재가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꼬리를 달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나라 지수가 보면 이렇게 이제 모든 종목들이 사실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을 받죠. 이렇게 보시면 긴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플바이오도 올라섰는데 이 추후로 이제 자꾸 지켜준 저점들이 있죠. 이렇게 7월 8일날 지킨 저점 24,600원, 7월 9일날 24,700원, 또 7월 7일날 24,400원, 즉 24,4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괜찮고요. 이 60일선이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사실 이 아까 그 치료제 관련해서 사실 치료를 한다는 건 진단을 해야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어차피 진단은 계속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미국의 저런 기사가 크게 악재가 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또 하나 이제 퓨처캠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치매 관련주로 엮여 있죠. 퓨처캠이 상당히 급등했었어요. 5,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얼마를 갔냐면 25,000원대 즉 5배 정도 올라간 거죠. 500%를 갔으니 당연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 이탈해 버렸어요. 이 자리가 18년도 5월달에 매물대요. 지금 16,000원대를 이탈하면 위험했는데 그냥 툭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6,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가상 16,000원대 여기 16,000원대를 돌파 못 해주고 있는데 이번 달에 만약에 16,000원대를 돌파해주면 다시 돌아나갈 수가 있고 16,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 그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21선 이 황금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 가장 큰 월봉 그러니까 모든 추세는 월봉에서 확인하죠. 장기 추세는 이 20개월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 꼬리가 20개월선을 딱딱 찍고 돌아 나가주면서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 2차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2차 상승할 때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자, 퓨처겜은 이렇게 보시면 자, 방사선 의약품 회사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 알츠하이머 이 진단 의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몰텍스와 기술 이전 계약도 했고 터키 품목 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자 이런 기사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파킨슨병도 연결돼 있고 전립선암 진단 의약품 또 전립선암 치료 의약품 그래서 전립선암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런 회사죠. 아무튼 어쨌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 관련해서 추세를 아직은 이 1차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이탈했고 2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노란선 기준으로 20개선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 완벽하게 추세가 살아나려면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중기 추세가 확정이 되는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게 되고 일단 퓨처게임의 추세 턴은 약간 이루어진 듯한 분위기인데 예를 들면 모든 주식은 5주선을 회복해 줄 때가 좋아요.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하다가 우선 회복해 주면 돌아 나가는데 꽤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시켰죠. 25,000원대에서 그냥 우하향하다가 자 주봉에서 원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5선 돌파 시도 실패 안착하고 다시 돌아나오고 있죠. 저번 주에 이제 5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유지되고 20주선까지 회복해졌다. 그럼 추세가 꾸준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꽤 가격 좀 깊게 했죠. 25,000원부터 이렇게 14,000원대까지. 그러면서 일봉에서 다중바닥인 투바닥을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 금요일 날 솔직히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양봉으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가깝게는 21선만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이 친구 보시게 되면, PBR이 4배 정도 받고 있죠. 다 싼 편은 아니에요. 그 시총이, 자, 이렇게 2,600억, 2,000억짜리인데 2,000억짜리 회사가 556억, 80억, 110억 이렇게 매출이 되게 작죠. 정업이익도 이제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기술 특례 상장이라 이제 영업이익 5년 적자와 상관이 없어 보여도 어쨌거나 영업이익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현금 유보율이 760%, 부채 비율이 37% 나름 이제 재무 구조는 좀 단단해서 뭐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물론 이제 이 원래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R&D 비용이 크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고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가 뭐 하나만 성공하면 사실 대박 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매출이 적거나 이렇게 이제 적자가 크면 조금 주의하고 유의해서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 진양제약을 보면 역시 치매 관련주죠. 월봉에서 추세는 이제 돌려놨어요. 자, 추세 턴이 월봉에서 이루어졌는데 역시 작년 이 3월 달에 보면 작년 3월 달에 저점이 자 3,200원짜리 주식이 11,000원대 4배 정도 못 가죠. 어떤 거 하긴 10배도 가는데 그러면서 조정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진양작도 굉장한 꼬리맨이에요. 사실 20년도 1월달 고점이나 20년도 9월달 고점이나 비슷할 정도로 자 꼬리맨인데 20개월선 아까 말씀드린 월봉에서 노랗게 거둔 20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근데 단지 요렇게 20년도 12월 달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를 맞고 저번 달에 맞고 떨어졌고 이번 달에도 맞고 떨어졌습니다. 주봉에서 일단 추세 턴을 해놨어요. 자, 언제 났냐면 6월 달에 났고 추세가 턴이 된 순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번 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5주선 이탈할 뻔했는데 잘 지켜졌고요. 만약에 내일 같은 날 갭 상승해서 5주선이 출발하지 못하고 밑에서 출발하게 되면 다시 20선까지 밀릴 수 있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꼬리다가 자꾸 돌아나가긴 하는데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턴이 됐다고 보기 힘들죠. 추세가 완벽하게 턴이 되려면 이런 형태의 차트가 돼야 돼요. 5일선이 20을 뚫는 골든 크로스 깼죠 지금. 데드 크로스인데 이 상태에서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한 위치가 됩니다. 아직은 지금 사면 좀 싸게 살 수는 있는데 깨면 바로 손절할 각오 해야 되죠. 추세가 상승일 때 좀 사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진양제약은 그 치매 치료제 관련주죠. 예전에 2018년도에 이렇게 미국 FDA 승인이 이렇게 치매 치료 약물을 보유한 게 이제 알려지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또 근간의 식품 식약처에서 진행제의 전문의약품인 자 리바스톤 캡슐 이거 허가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이 이제 경증, 중증도 알츠하이머, 그 치매 증상 및 파킨슨병,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병 이런 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표척감도 그랬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자 진양제약도 이렇게 보면은 치매 치료제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추세는 턴을 해놓은 거예요. 잘 살아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역시나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데 단지 다음 주에 5선 밑에 출발하게 되면 매수하지 마시고 5주선이 아니라 20주선 지키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하면 자 수익권에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 진양제약이 됩니다. 재물을 보면 사실 퓨처캠보다는 조금 나은 면이 있어요. PBR이 이제 1이죠. 제약 주측은 엄청 싼 거죠. 보통 뭐 10, 14, 15, 16, 20까지도 있는데 낮은 편이고 시총이 800억짜리에 자 시총 800억짜리에서 매출이 400억씩 일어나요. 아까 표창기보다 훨씬 낫죠.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만 현금 유보율이 자 700%, 부채 비율이 51% 나름대로 흑자기도 잘 유지하고 있죠. 물론 제약주가 R&D 비용이나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적자가 나고 그걸 이해해 주면 안 돼요. 이왕 주식 사는 거 흑자가 나는 회사가 좋죠. 그리고 현금 유보율도 빵빵하고 자기 시총 대비 자 시총은 800억인데 최소한 그 정도의 반이 매출을 올리고 있죠. 자기 시총 대비 10%밖에 안 되는 매출을 해서 많은데 이제 50%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추세를 월봉에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제약바이오주가 흔들릴 때 이 많이 흔들리는 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제 다시 제약바이오주로 돌아오는 맥이죠. 왜냐하면 지금 4차 델타 변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라도 어쨌거나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날 때도 이렇게 재무나 이런 게 좀 단단한 친구들이 먼저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 명문제약을 보면 월봉에서 꽤 오랫동안 많이 이제 떨어졌고 다시 추세를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죠. 작년 3월 달에 저점이 3,000원대였었는데 고점이 11,000원 4배를 찍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조정이 세게 들어왔죠. 순간 확 급락했는데 하나, 둘, 셋, 넷 4개월간 급락했고 이제 다시 4개월간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세를 돌려놨죠. 이 추세를 돌려놓을 때 이렇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이탈해주지 않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옆으로 팍 바닥가고 있죠. 바닥 따지기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꼭 명문제약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제약주,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주 그냥 그동안 엄청나게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세게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중에 있는데 추세는 일단은 완벽하게 우상향 추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를 잘하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때 6월 8일 날 크게 상승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치매 관련주들이 미국의 바이오젠의 이런 그 치매 치료제 승인과 관련해서 꽤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좋고 자 근간에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역시 명문제약도 그걸 못 피해 나갔죠. 우리나라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근데 60일선 잘 지켜줬기 때문에 월봉에서 일단 이번 달 종가상 5개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위에 있으니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일봉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때 바로 장기적인 내가 어느 정도 중장기점을 감고 있냐 아니면 딱 하루 이틀 보기로 했는데 깼다가 바로 손절해야죠. 근데 어차피 나는 일주일에 한 달 정도 들고 갈 거다 그러면 중요한 주봉에서 5선 이탈하지 않는 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해놓고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명문제약이 왜 치매 관련주냐면 예전에부터 이제 계속 치매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 명문제약이 이렇게 보면 이제 명문제약 치매 치료제 매출 비율이 100% 상승. 이게 사실은 2017년도 기사에 좀 오래된 건데 그때부터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전체 매출비 중에서 2배, 이제 100%가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 치매 국가 책임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자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제약도 치매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연관이 잘 돼 있어요. 재물을 보셔도 2.18이면 제약 조치가 높은 건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한참 고점 달릴 때 자, 이렇게 막 11,000원 찍을 때는 지금 주가의 한 5배 되는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6, 7 정도 됐겠죠. PBR 부분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PBR 너무 높지 않은 게 좋은데 PBR이면 제약 주식은 낮은 거죠. 높은 거 아니죠. 자, 시가총액이 1,900억이에요. 시총이 1,9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400억. 자기 시총만큼은 안 돼도 거의 근접하게 올리죠. 적자가 좀 심하다가 1분기 때 흑자로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괜찮다는 얘기죠. 연금 유보율이 420%, 부채 비율이 163%로 뭐 재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단단한 편이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좀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일단 그런 것과 관련해서 월봉에서 추세가 돌아섰다는 얘기죠. 계속 적자가 심하거나 힘들었다면 쭉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추세가 턴을 놓고 돌아 나갔다는 얘기는 역시 우리가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려요. 그래서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떤 뉴스나 좋은 기사거리가 있다? 그럼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빵 때리는 거죠. 이때도 보면 11월 달, 작년 11월 달 추세가 잘 유지하다가 빵 때렸죠. 요때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서 뉴스에 고점에 딱 개인들이 몰린 건데, 이게 뉴스에 뜨기 전에 방듯이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땅 사놨다가 뜨면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11월 달이 이때죠. 추세가 유지가 될 때가 바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이제 일봉에서 보면 이게 추세를 유지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추세는 주봉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오르질 않아도 이렇게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유지하고 있죠. 지금 주봉에서 옆으로 바닥바닥 가고 있어도 틀어서 이렇게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한 좋은 뉴스가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